계피차에 꿀을 넣어 먹으면 좋다는데 계피차는 계피로 만들어야 좋을까요? 시나몬으로 만들어야 좋을까요? 계피는 간 독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시나몬을 먹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간 독성을 유발하는 쿠마린 성분은 우리가 계피라고 말하는 중국 계피보다는 시나몬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땡땡땡 시나몬이 400배나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생활건강정보 채널 9988입니다. 벌써부터 시원한 냉커피보다는 따뜻한 차가 그리워집니다. 따뜻한 차 하면 인삼차, 생강차가 떠오르는데요. 계피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계피차 드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피차는 계피로 만들어야 좋을까요? 시나몬으로 만들어야 좋을까요? 오늘은 계피와 시나몬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걸 먹어야 할지, 효능은 무엇인지 부작용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계피의 효능 첫 번째, 항산화 작용입니다. 계피는 폴리페놀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를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26가지 향신료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계피는 마늘과 오레가노와 같은 슈퍼푸드보다 항산화 활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계피는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만성염증은 신체 조직에 나쁜 영향을 끼쳐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계피는 감염과 싸우고 조직 손상을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계피는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계피가 나쁜 콜레스테롤 LDL 및 트리글리세리드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혈압을 낮추어 전반적으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및 혈압을 포함한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 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계피는 강력한 항당뇨 효과가 있습니다. 계피는 식사 후 혈류로 들어가는 포도당의 양을 감소시키고 계피의 화합물은 인슐린을 모방하여 세포에 작용함으로써 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동물 실험이 아닌 수많은 인간 연구에서도 계피가 공복 혈당 수치를 10에서 29%까지 낮출 수 있는 항당뇨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계피는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 병이 있는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계피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 물질 수준을 정상화하며 운동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계피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은 알츠하이머 병의 특징 중 하나인 타우라는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알츠하이머 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계피는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장암이 있는 생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결장에서 해독 효소의 강력한 활성제로 암의 추가 성장을 방지합니다. 계피는 암세포의 성장과 종양의 혈관 형성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며 암세포의 독성을 나타내어 세포 사멸을 유발합니다. 일곱 번째, 계피는 항균 효능이 있습니다. 계피는 박테리아 및 곰팡이 감염 퇴치를 돕습니다. 계피의 주요 활성 성분 중 하나인 신라말데히드는 다양한 종류의 감염과 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피 오일은 곰팡이로 인한 호흡기 감염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피의 항균 효과는 충치를 예방하고 구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덟 번째, 계피는 HIV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IV는 면역 체계를 천천히 파괴하는 바이러스로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에이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HIV에 감염된 세포를 조사한 실험실 연구에 따르면 연구에 선별된 69종의 약용 식물 중 카시아 계피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효능 모두를 얻기 위해서는 계피를 먹어야 할까요? 시나몬을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먼저 계피와 시나몬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시나몬 종류는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실론 시나몬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나몬으로 부르고 있는 바로 그것인데 서양에서는 실론 시나몬 또는 참 시나몬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카시아 시나몬입니다. 서양에서는 카시아 시나몬 또는 중국 시나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계피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카시아 시나몬입니다. 한국에서는 잘 자라지 않아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합니다.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설탕, 후추와 함께 값비싼 수입품 대우를 받아서 임금이 하사하면 그건 정말 엄청난 은혜를 내린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이공 시나몬입니다. 서양에서는 사이공 시나몬 또는 베트남 카시아라고 부르는데 역시 카시아 계피 종류입니다. 계피의 건강 효능을 책임지는 신남 알데히드 함량이 여느 계피류보다 높아 품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베트남에서는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산지의 품질에 따라 YB1, YB2, YB3로 등급을 매겨서 판매되는데 등급이 좋을수록 신남 알데히드 함량이 높고 쿠마린 함량도 높습니다. 네 번째, 인도네시아 시나몬입니다. 서양에서는 코린테 시나몬 또는 파당 카시아라고 부르고 역시 카시아 계피 일종입니다. 이 네 가지 시나몬 종류는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카시아 시나몬과 실론 시나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카시아는 가장 흔한 계피 종류로 중국과 동남부 아시아 전역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감이 거칠고 두꺼우면서 젓갈색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품질이 낮은 것으로 간주되고 마켓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카시아 계피입니다. 오일의 95%가 신남 알데히드로 향이 강하고 매운맛이 납니다. 반면 실론 계피는 내부 껍질의 부드러운 층으로 만들어져 겹겹이 말리면서 거친 껍질 부분이 없습니다. 이 실론 계피는 스리랑카와 인도 남부가 원산지이며 황갈색을 띱니다. 카시아 계피에 비해 향이 은은하고 달달한 맛이 나며 고품질로 평가되어 카시아 계피보다 고가로 판매됩니다. 계피 오일의 50에서 63% 정도만이 신남 알데히드입니다. 카시아 시나몬과 실론 시나몬을 효능면에서 살펴보면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에서는 실론과 카시아를 구분해서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알츠하이머병 연구에서는 양쪽 모두에서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항당뇨 연구에서는 실론 계피는 아직까지 동물 및 실험실 연구만 이루어졌고 카시아 계피는 사람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고 항당뇨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건강상 이점은 카시아 시나몬이나 실론 시나몬이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부작용입니다. 시나몬에는 독성이 있는 쿠마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쿠마린은 여러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화합물이지만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쿠마린을 다량 섭취하게 되면 첫 번째, 간 독성 및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계피가 항암 효과가 있으면서도 계피에 있는 쿠마린을 과다 섭취할 경우 특정 장기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치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쿠마린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폐, 간, 그리고 신장에 암성 종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쿠마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DNA 손상을 일으켜 암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쿠마린은 어느 계피에 많을까요? 1kg의 베트남 사이공 시나몬에는 6.97g의 쿠마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나몬에는 2.15g, 우리가 계피라고 부르는 중국 계피에는 0.31g의 쿠마린이 있는 반면 실론 계피에는 0.017g으로 카시아종 계피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계피를 좋아해서 정기적으로 매일 드시는 분들은 카시아 계통 계피보다는 실론 계피가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피는 간 독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시나몬을 먹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간 독성을 유발한다는 쿠마린 성분은 우리가 계피라고 말하는 중국 계피보다는 시나몬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베트남 카시아 계피가 훨씬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쿠마린 독성 화합물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 계피보다 400배나 더 많은 쿠마린을 함유하고 있는 베트남 카시아 계피를 시나몬이라고 더 비싸게 사 먹고 있지요. 우리가 계피라고 부르는 것은 카시아 시나몬에 속하고 카시아 시나몬 종류가 품질 차이는 있지만 효능과 성분이 비슷하니 차라리 카시아 계피, 실론 계피로 부르는 것이 더 명확하게 제품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와 벵골 호랑이가 서로 다른 종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호랑이가 맞는데
서양 자두는 플럼이라 안 부르면서 실론 시나몬이나 사이공 시나몬을 실론 계피, 사이공 계피라 안 부르고 굳이 통칭해서 시나몬이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계피는 카시아와 실론으로 구분할 수 있고 우리가 계피라고 알고 있는 것은 카시아종이고 원산지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제품이면 카시아종입니다.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이 kg당 적게는 0.31g, 많게는 6.97g까지 함유되어 있습니다.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데 굳이 계피를 먹어야 할까요? 안전한 양을 섭취하면 건강상 이점이 많은 것이 계피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안전한 양일까요? 미국 국립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쿠마린의 일일 허용량은 체중 1kg당 0.1mg입니다. 체중이 50kg이라면 5mg 이하로 섭취해야 하는데 카시아 계피 1티스푼에는 7에서 18mg의 쿠마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렴한 중국 계피는 2분의 1 티스푼이 안전한 양이 되겠습니다. 고품질로 알려진 베트남 계피는 신남 알데히드 함량이 높아서 건강상 이점이 많아 가격은 비싸지만 쿠마린 함량이 계피 종류 중 제일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피는 파우더나 캡슐로 직접 먹는 것보다는 음식에 넣어서 향신료로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베이컨을 구울 때 카시아 계피를 살짝 뿌려서 구우면 맛있고 구운 감자나 삶은 고구마에는 실론 계피를 살짝 뿌려 먹으면 혈당을 올리지 않아 좋습니다. 카시아 계피는 향이 강하고 매운맛이 나기 때문에 굽거나 끓이는 열을 가하는 요리에 좋고 실론 계피는 향이 은은해서 열을 가하면 향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커피나 샐러드 등 바로 뿌려서 먹을 때 좋습니다. 계피는 쿠마린 독성뿐이 아니고 많이 섭취할 경우 구강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계피에 많은 신나말데히드는 다량을 섭취할 경우 구강궤양뿐만이 아니라 혀 또는 잇몸이 붓거나 자결감 또는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혈당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계피는 혈당을 낮추는 효능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의 계피는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적당히 섭취할 때 보약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구까지 88한 중년 9988이었습니다. 더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